자, 우리가 원과 직선 빠르게 한번 문제수가 프린트 두께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일단은 별 2개짜리는 제끼고 우리가 오늘 다 풀고 가는 걸로 목표로 해야 돼요, 이쪽은. 자, 한번 쭉 봅시다. 자, 우리가 원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원이 익숙해졌을 때 직선과 관계를 우리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원과 직선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원은요, 따라하세요. 2차 곡선. 2차 곡선의 한 종류라서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뭐 했죠? 연립한다면 한 배씩 d를 썼죠? 마찬가지로 얘도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고 한 배씩 d를 이용해서 다루는 방법이 있고, 원에서만 쓸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둘을 연립한 다음에 한 배씩을 썼는데 교점이 지금 d가 어떻게 나왔어야 될까요? 뭔가? 그다 이렇게 되면은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란 얘기인 거야? 2개란 얘기죠? 그 교점의 x좌표가 2개랑 똑같은 의미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예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여야 하니까 2차 방정식 실근이 하나라면 d가 몇이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교점이 없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없다? 그래서 허근밖에 없으니까 d가 0은 어떻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원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중심거리. 중심거리 줄임말이에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색깔 다른 걸로 해줄까? 자, 여기 주황색 이렇게 선의 말. 그다음에 두 번째 접할 때랑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접할 때는 중심거리가 손의 말 이렇게 반지름과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거리는 내가 D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반지름은 R을 이용할게요. 자, 이때 주황색 중심거리를 D1, 파란색 중심거리를 D2, 초록색을 D3라고 한다면 은호, 그러면 주황색 상황은 반지름 R과 D1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클까요? R이 더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 거기에는 D1은 중심거리가 R보다 작을 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진이나 그러면 D가 0일 때는 중심거리와 반지름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럼 D2는 R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초록색 상황은 둘이 만나지 않는 거야. 반지름보다 더 길어지면 둘이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D3가 R보다 크구나,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배소관계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중심거리는 따라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우리가 배웠죠? 공식으로 이 d를 직접 구하고 R은 표준형에서 R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대소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접선의 길이는 말이 조금 생략이 된 거예요. 자,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일단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원위점. 원위의 점이 주어졌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일단 무조건 따라하세요. 중심 연결. 원위점 나왔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일단 무조건 중심 연결하고 반지름 표시해주고 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슨 삼각형인 거 발견? 이등변이 나왔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따라하세요. 꼭지각에서 밑변에 손의 발을 내린다. 이렇게 내리면 무슨 삼각형 2개가 만들어지겠네? 직각삼각형 2개 만들어지겠죠? 직각삼각형 나왔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뭐 해볼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 내가 D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현의 길이의 절반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루트 한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그럼 현의 길이는 이거예요. 네, 2배. 그래서 2 한 다음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참고로 나는 이 공식을 외우진 않아요. 그냥 바로 다 작도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굳이 어차피 숫자로 나올 테니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방법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중3 내용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는 말이 좀 생략됐는데 원 밖에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그었을 때 하나, 2개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대칭이니까 하나만 볼게요. 자, 그때 밖에점부터 접점까지의 이 선분의 길이를 줄여서 그냥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부릅시다. 그냥 접선은 원래 직선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없어요. 무한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접선의 길이는 따라하세요. 밖에점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줄여서 접선의 길이라고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구하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원과 직선이 접하면 뭐 할지 모르겠다.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 어디에서 어디에 뭐를 해야 될까요? 중심에서 접점 또는 접선에 손의 발을 내려서 직각 표시해주고 뭐까지 표시해줘야 될까요? 반지름 R까지 표시를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따라하세요. 수선을 내리고 반지름 표시. 원이랑 직선이 접하고 있다? 일단 무조건 뭐 할지 모르겠으면 표시를 해야 돼. 이해되나요? 자,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 위주를 관찰을 하면 되고, 그럼 내가 이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해주면 무슨 삼각형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죠. 따라하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여기를 거리 B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이제 접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길이 뭐라 표현하면 되겠니? 루트 한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작도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쓰기 전에 잠깐 봅시다.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지금 뭘 했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따라하세요. 원위점 중심 연결 하고 뭐까지 표시했어? 반지름. 지금 여기 첫 번째 쓴 거 원 위점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랑 연결해주고 중심 연결한 다음에 뭐 표시했다고요? 반지름 R 표시. 그리고 지금 뭘 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뭐 할지 모르겠다? 바로 뭐 내려버려라. 손에 발 내리면 밑변을 뭐 하게 된다? 수직하고 이등분까지 원래 표시하면 훨씬 좋긴 하겠죠? 수직, 이등분 이렇게.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 작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를 해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죠? 자, 여기서는 뭘 했느냐? 우리가 따라서 원과 직선이 접하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수선 내리고 수직 표시 해주고 뭐 표시까지 하라고요? 반지름 R 표시. 요걸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쭉 다 써봐요. 이거요? 그 현의 길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라서 이걸 안 배워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숙제에 있었죠. 와, 여기는 11문제예요 지금. 25에 저 오직선 여기 저기 하나 둘 셋. 이거? 아니 하나 둘 셋. 저기 이거? 아니요 저기. 이거? 아니 그 밑에. 이거? 아, 원. 아니 원. 뭐, 아, 귀찮아서 그냥 동그라미 그 했어. 밑에 옆에. 이거? 아니요 아니요. 어디? 이거? 네네. 원과 직선이 뭐하면 접하면. 쌤. 네. 아,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지금 저기 써준 것들은 고3 때까지 되게 중요한 개념을 쓰니까 참고로 여기 다음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게 수원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게 쓰이고 우리가 고3 때까지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뭐 2루트 R제곱만 쓰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뭘 해야 하는가. 원위점이 나왔다? 중심 연결 R 표시. 이등변 나왔다? 수직 이등분선 작동하고 원과 직선이 접한다? 수선 내리고 반지름 표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을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판별식, 하나는 중심거리. 참고로 원방에서는 중심거리, B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게 보통 식이 훨씬 간단해요. 대신 이거 원에서밖에 못 쓴다. 참고로 이 판별식 B를 쓰는 건 원에서 쓸 수 있고 2차 함수 쓸 수 있고 포물선을 쓸 수 있고 타원, 쌍곡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심거리는 원에서밖에 없어. 근데 왜 배우느냐? 이게 더 빠르니까. 원에서는 이걸 쓰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쌤. 네네. 저거 원 위점 중심 연결 뒤에 저거 R 표시. 반지름 아, 표시하라고. 맞아요. R 표시. 이거 여기 이해하는 거 없네?
가나 너 원방 선행했어? 한 번 안 했어? 아니, 영상은 영상 들었어? 그럼 이게 나랑 하는 게 처음이야? 아, 너랑 누나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여기 원방 선행 안 한 사람 2명밖에 없죠. 그러면 너도 너희 3명. 알겠습니다. 있었죠? 3명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다른 친구들은 어차피 개념 복습되니까 너희 물어볼 거 다 물어봐도 돼. 나와요. 오늘요 질문할 거 있으면 나와야겠죠? 그냥 수업을 연장해서 하진 않을 거야. 왜요? 아쉬웠어? 아 오케이. 아쉬우면 표정 봐. 너 표정을 그렇게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문제 11개인데요. 다 보진 않고요. 그냥 몇 개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상황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서 판단해봅시다. 야 너무 착해요. 표준형으로 딱 그래프 그리기 좋게 줬죠? 근데 관찰해보니까 중심좌표가 조금 아쉬워. y좌표 몇인데? 1. 너무 좋아. 근데 x좌표가 몇이에요? 미정계수. 좀 x좌표가 안 정해졌잖아. 근데 반지름은 다행히 정해졌어. 몇이야? 중심좌표만 정해지지 않고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야. 좌우로. 자 이거랑 직선이 여기서 좀 짜증나요.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어. 누가? 조금 짜증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미정계수 여기 미정계수 겹쳐있죠? 미정계수가 다행히 하나밖에 없다는 건 그나마 좀 괜찮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우리가 따라서 원과 직선의 관계,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냐는 알아보는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랬죠? 2가지. 몇 가지? 2가지, 3가지? 기적의 수학잖아요. 하나는 뭐죠? 네, 2가지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따라하세요. 판배열식. 연립하면은 뭐야? 2차에다가 1차를 연립하면 2차가 나와요. 거기서 판별식 쓰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따라하세요. 중심거리를 쓰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하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궁금하다. 중심거리 D랑 R의 관계를 보는데 자 그러면 대충 막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은 D와 R의 관계가 어때야 될까? 스몰 D를 이 중심거리 이걸 D라고 볼게요. 자 그럼 D랑 R 중에 누가 더 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중심 몇 콤마면? A,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B 나오겠지. 단지름은 저기 나와있죠. 몇이라 그랬죠? 2. 그럼 중심거리가 2보다 어떻다? 작다 하면은 10 세우면 그 A 값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힌트를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하면 우리가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어떻거나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오는 거죠. 또는 중심거리 B와 R에 대해서 D랑 R 중에 누가 더 크면? R이 더 크면 근데 우리는 둘 중에 누구를 쓸 거다? D와 R 중심거리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넘어갑시다. 계산 너네 하세요. 이거 이해되니? 네. 문제 이해돼?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 유형은, 그 다음 문제는 먼저 봅시다.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어. X축에 접한다. 그때 원C가 Y축에 의해서 잘린대. 현의 길이가 6이다. 자,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이거겠지?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그려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려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저 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X 플러스 Y가 9니까 이렇게 작도가 될 거고, 이렇게 중심 이 위에 있으면서 어디에 접한다고 했어요? X축에 접하는데 Y축엔 접해 안 접해? 그러면 X, Y축이 동시 접하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X축에만 접하게 그림을 그려야 실수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 전혀 위에 있어 보이지 않죠? 좀 위에 있어 보이게 최대한 잘 작도를 해야 너네가 이쯤으로 잡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상황인데 거짓났네. Y축에 여기 뭐 하면 돼요? 이리로 안 잘려 안 잘려?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확장 좀 더 크게 해서 다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다시 그릴게요. 중심만 이쯤으로 잡고요. 그러면 삐져나가게 요쯤 지나가게 이렇게 뭐 그려주면 되겠죠? 왜요? 잘 잘렸죠? 네. 그랬을 때 현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걸 좀 표시를 해주면 현은 지금 Y축에서 잘렸으니까
여기랑 여기 요게 현이 되겠죠. 이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현의 길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자, 현 나왔을 때 따라하세요. 뭐 있죠?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중심 연결. 반지름 몇인 거 표시해 주면 좋은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내가 여기 빨간색이 없을까? 아니 빨간색 없어. 색깔 다 썼네. 난 여기서 이거 쓸 거예요. 우리 아까 현 할 때 직각삼각형 이용했었죠? 여기서 현의 길이 절반 자른 게 높이가 될 거고요. 얘는 중심거리가 되겠네요. 몇인지 일단 모르겠어. 그리고 이건 반지름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반지름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R 이렇게 한번 놓고, 자 그러면 이 중심의 x좌표만 알면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저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예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반지름 R이니까 자 중심좌표가 x 마이너스 몰라요, y 마이너스 몰라요 는 R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어디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이 접하고 1사분면에 중심이 1사분면에 있고 x축이 접하는 이 상황이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이 y좌표가 몇이겠구나, R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뿔마 R이지만 마이너스 R이었으면 4사분면에 있었을 테니까 중심이 1사분면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 좌표가 어쩌고 콤마 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 라고 했었죠? 중심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 위에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위에 있죠? 뭐 할 수 있죠? 대입. 대입하면은 x좌표 몰라요. y좌표는 몇인 거 알고 있어? r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그럼 이 x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이 길이가 x좌표랑 똑같이 되겠네요. 자 1사분면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럼 얘가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길이는 절대값으로 묶어줘야 되지만 반대편에 있으면 좌표를 길이로 쓰면 안 되거든요. 좌표가 음수라서. 근데 절대값에는 1사분면이니까 안 씌워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형이 쓰면 미지수 몇 개? 한 개.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올까요? 2차 방정식. 그러면 R이 몇 개 나올까? 2개. 둘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피타고라스형이 그러면 R제곱 말고 예제곱만 할게요. 그럼 R제곱 마이너스 18R 플러스 81은 R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R이 두 개가 안 나오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성공합니다. 넘어가면 18R이고요. 넘으면 9 곱하기 9 곱하기 72 아니네? 더하면 90. 그럼 R은 이 9 곱하기 2, 9 곱하기 10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5분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괜히 상난이도 많이 좀 복잡하죠?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그림을 그리려고 해야 돼. 이해되나요? 자, 이거는 힌트를 좀 몇 개 적어놓고 넘어가자. 이걸 다 쓰고 가는 거는 받아쓰기밖에 안 되니까 위에 있고 해서 내가 대입했던 거죠.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 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림만 요거는 그리지 마세요. 이거 다 쓰지 말고 대충 그림만 우리가 너희가 좀 편하게 그림 그리기 힘들 수 있으니까 9 그리고 요렇게 Y축과 잘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대충 한 요 정도 느낌? 이렇게만 표시를 네, 요렇게만 그림 딱 그려놓고 나머지는 너네가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이게 뭐였지? 쌤이 어떻게 했더라? 그래 고민을 이제 해보세요. 자, 그래서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놓고, 자, 상난이도가요. 참고로 자리에 있는 별 2개짜리는 지금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쌤에서는 시단계다. 시단계 문제들이랑 겹치는 게 되게 많은 거고요. 자, 그래서 별 2개짜리 일단 내신들이 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상난이도인데 왜? 자, 이거는요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읽으면서 우리가 끊어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이건 작도하려면 작도할 수 있겠죠? xy 절편이 k인 직선이 나오겠죠?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야 돼. 일단 미적계수 있어 없어?
좋지? 안 좋아? 좋지? 이 중심점표 몇 콤마면? 1콤마요. 근데 반지름 몇? 되게 특별해. 뭔가 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모르겠어. 그려보면 접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때 뭐야? 얘랑 얘와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하는데요.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A,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B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칸 여기까지 따놨어? 놓쳤어? 네네. 그때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K를 다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그려봐야겠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얘 직선은 K를 모르니까 표시를 안 할 거고요. 1,0 여기 1이라고 치면은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게 C1, C2라고 하면 이게 C1이고요. 마이너스 1,1 반지름 1, 그러면 여기 접하네요. XY축 동시 접하는 얘가 C2 이렇게 되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얘랑 이 교점의 개수, 얘랑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대요? 교점 개수합이 3개였으면 좋겠대. 이거 놓쳤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얘랑 교점 몇 개? 0개. 얘 몇 개? 그럼 A 플러스 B가 몇인 거야? 0. 점점점 K가 커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처음 개수가 변하는 건 언제 딱 변하는 개수가? 접할 때 교점의 개수가 얘랑은 몇 개? 1개. 얘랑 몇 개? 그럼 A 플러스 B는 1. 이게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좀 더 올라가면은 바로 교점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둘둘둘 하다가 언제 처음 개수로 바뀔까요? 접할 때 여기 0, 1, 2 하다가 접하는 순간 이제 몇 개가 된다? 3개. 찾았죠? 이때 상황인 거야. 자 그리고 좀 더 커지면 바로 교점 몇 개? 4개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점 커진다 몇 개가 되는 순간이 나올까? 3개. 뭐 하면? 위쪽에 접하면 딱 3개 되겠죠? 3개. 좀 더 커지면 몇 개? 2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또 몇 개가 됐다가? 접하면 1개가 됐다가 좀 더 커지면 이렇게 우리가 바꿔가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접할 때 상황이니까 이때랑 이때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언제냐 물어보면 C1의 아래쪽에서 접할 때 위쪽 접하는 건 안 되는 거죠. C1 아래쪽 접할 때 두 번째 가능한 경우는 어디에서 접할 때? C2의 어디에서? 위에서 접할 때 이 상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접한다 그러면 여기가 한별식을 써도 되고 뭐를 해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중심거리.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올게요. 이때 K 값을 K1이라고 쓸게.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K1은 0 이거랑 얘 중심좌표인 1,0 이렇게 놨을 때 거리 D가 몇이다? 이게 거리 D인 거죠? D가 R 몇이죠 지금? 1. 이거 한번 더. D는 거리 공식 작성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얘랑 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D1은 한번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예제곱 합에다 루트 씌운 게 분모로 들어가고 공식에서 그 다음에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뭐가 되나요? 이게 몇이다? D가 반지름 R 1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야? 뿔만 하니까 2개 나오겠네요. 왜 2개일까요? 제곱인 것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접선이 2개. 둘 중에 큰 K 값은 작은 K 값은 이 K 값은 Y절편. 지금 K가 Y절편, 직선의 Y절편이잖아요. 아래쪽 접할 때 여기 K 하나 나오고 위쪽 접할 때 이쪽 K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값을 쓰면 된다 우리는? 작은 값 쓰면 된다. 자 그러면 넘겨서 계산할까요? 1-K1은 넘기면 루트 2니까 뿔마 루트 2. 그러면 넘기면 K1은 1 뿔마 루트 2. 내가 원하는 건 누구를 쓸 거다? 작은 거. 그러면 K1이 몇이구나? 1마이너스 루트 2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지금 솔루션 1. 중심거리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해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울기 1.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도 특별한 상황이죠? 왜 특별하다 그랬지? 기울기 뿔마 1이? 뭐가 나오니까? 직각? 직각 2등변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기울기 뿔마 1. 그러면 축과 이루는 예각이 몇 도라고요? 직선의 기울기가 뿔마 1이 나와서 엄청 특별한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게 축과 이루는 예각이 45도라서 그럼 우리가 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으면 전부 다 직각 2등변이 나와서 1대1의 루트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솔루션 2로 내가 이번에는 직각 2등변 작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내가 첫 번째 보고 싶었던 얘랑요. 두 번째가 이 위쪽 원에 C2의 위쪽에서 접하는 이 2가 여기 있을까? 아래쪽 C2 이렇게 있어요. C 제곱이 아니죠. 여기 접하는 이 상황 내가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보여줄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접하는 이 상황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내가 원하는 건 얘의 요 절편 값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근데 이거 좀 계산이 깔끔하게 안 나오겠네. 자, 이건 나는 어떻게 할까? 빨간색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점의 y절편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 여기서 얘 y절편 구한다면 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직각이 등변 하나 쌓아 올리고 이렇게 수업 그렸다고 치면은 반지름 1이죠? 그럼 여기도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1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이야. 이거는 공식 계산하는 게 빠르다 이거죠. 깔끔하게 딱 안 떨어져.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 등변 하나 더 쓰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1 루트 2분의 1 그럼 요 차이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서 1대 1대 루트 2 해가지고 높이만 보면 되는 거잖아. 요 높이에서 요 길이랑 여기 똑같으니까 얘를 빼면 이거 많이 줄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작도하는 것보다 그냥 중심거리 쓰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게 되나요? 이거는 이 문제에서 적절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편리할 때가 있는데 여기 별로 안 편하네요. 그러면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럼 바로 이걸 쓰는 것도 괜찮아요. 접선이 좀 위쪽에 있고, 네, 이거는 이것보다 간단하게 하기가 밑변의 길이. 네, 이건 그냥 계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게 빠를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러면 그림을 이건 좀 그려봅시다. 너네가 그려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다 그리지 마시고요. 다른 거 다 그리지 말고 흰색으로 지금 그린 원 두 개랑 축 있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주황색 선들 그리고 0, 1, 2, 3, 4, 3, 2, 1, 0 요것만 딱 표시해놓고 나머지 뭐예요? 직접 판단해서. 잘안 뺏길 건데 사진 찍어요. 그래도 돼요. 사진 찍어서 이따 지금. 힌트만 살짝 조금씩 봐도 괜찮아요? 네.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저거는 아래 거면 되는 거죠. 둘 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C1에 접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될까? 여기서 접할 때는 왜 안 쓴 거야? 왜냐면 얘랑 만나는 교점,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합이 몇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합이 3개인데 지금 2개인데. 요때도 합이 3개고 교점이 3개고 요때도 교점이 총 3개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둘 다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 K에 합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답이 네. 1-루트 있는 건 아니죠? 1-루트만 되고 그 다음 또 이거에서 또 두 개 나올 거야. 또 나와. 그 중에 큰 거 하나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야. 네. 이거는 근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하기에는 사실 상난이도 문제는 좀 많이 빡빡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상난이니까요. 여기 상이 너무 많아요, 진짜. 상도 많고 별들도 많고 킬러 파트라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A 3,1이 있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근 접성이 있대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프상에서 그림을. 그런 다음에 접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한 식으로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모르겠으면 그림 그려봅시다. 여기 3,1, 여기 0,0, 여기 2, 2니까 3,1이면 여기 한 칸으로 여기가 A 3,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원에다 뭐를 두었대요? 접선을 이렇게 그렸대요. 자, 그랬을 때 아, 이거는 접선 쪽에 놨어도 되겠네. 뒤로 보내서 이 뒤에서 접선에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자, 이때 PQ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두 접점이 여기가 P, 여기 Q 이렇게 났죠? 따라하세요. 원과 직선이 접할 때, 그럼 바로 내가 뭐 작도하라 그랬죠? 수선 여기 작도하고 뭐 표시까지? 반지름 2, 수직하는 반지름 2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PQ의 길이니까 이거는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현의 길이가 되거든요. 현의 길이니까 극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야. 극선의 방정식이 빼버렸는데 이거는 극선의 방정식 공식을 안 쓰면 이제 계산 다 때려박아야 되나? 작도를 하기가 중심거리가 루트씩 2 저끼리 구하고, 야, 이거는 만약에 심화 개념을 안 배운 상태로 풀어야 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얘를 구해서 교점을 다 구해야 돼. 진짜 교점을 다 구하면 아니면 얘를 구해야 돼.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이 주황색 직선은요 원에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 3,1 지나는 거 말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작성해놓고 계산으로 일단 얘를 먼저 구해야 돼. y는 한 다음에 기울기는 모르죠? m. 근데 3,1 지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식을 작성한다면 뭐라 쓰면 될까? x-3 플러스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기울기가 두 개밖에 안 나와야 돼요. m1, m2라고 친다면. 근데 기울기가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어떤 직선으로 결정할 거냐면 원과 뭐 하는 직선? 접하고 있으니까 D는 R 이렇게 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0 이거와 중심 몇 콤마면? 0콤마예요. 접하려면 이 중심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인 몇이 돼야 돼요? 2가 되는 그 m 값을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루트하고 m제곱 플러스 1 분의 극선 뺄까? 0, 0 대입하면은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3m 마이너스 1로 쓰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늘어난 다음에 이 중심거리가 반지름 몇과 같아야 된다?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럼 m 값이 몇 개 안 나오겠죠? 그 m 값 나오겠죠? 넘기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m을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미쳤다. 자, 하나만 내가 요 P 하나, Q 하나만 딱 구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는 방법 똑같으니까 너네가 하면 되겠죠? PQ 좌표 나오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고, PQ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까지만 구하고 내가 넘어갈게. 이거는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시고요. 이거 아까 내가 별 2개짜리는 내신 대비 한다 그랬죠? 얘도 내신 대비 다시 합시다. 지금 하기엔 너희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넘겨서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넘기면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그래서 기울기가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직선도 두 개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m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넘기면 5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3은 제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네. 5, 1 될 리가 없네요. 쓰레기네. 정말 우리 맞아? 이 쓰레기야. 저기서 다 쓰레기야. 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근해 공식 쓰라고 그러면 극선의 방정식과 이건 일단 극선의 방정식 공식을 안 하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얘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공식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맨 뒤에 내가 뺐던 거거든. 프린트 맨 뒤에 극선의 방정식이 있나요? 맨 뒤에 빠졌네요. 뺐네.
문제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서 뺐는데 있었네. 자, 이거는 일단 계산은 이렇게 오가고요. 일단 제낄게요, 얘는. 극전의 문제 이따가 설명을 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빼가지고 써놓으세요. 극선의 방정식. 접점 아까 두 개 생겼죠? 그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교육과정 외에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알아놓으면 이런 문제는 스크랩 할 수 있어서 교과 외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60번 직선이 했는데 갔는데 미정계에서 A가 들어가 있으면 좀 거슬려요. 근데 원과는 만나고라고 했고 미정계에서 없고 중심좌표 마이너스 2,3 반지름 1. 얘는 깔끔하게 줬죠? 그리고 원 또 하나 줬는데 2, 마이너스 1 반지름 1 얘랑은 만나지 않는다. 그 위치관계니까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관계 일단 그려서 우리가 좀 상황을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얘는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i, 3이니까 대충 이쯤에 점 찍고 반지름 1이니까 뭐 이런 느낌. 자,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쯤에서 반지름 1이니까 x축 접하는 이런 원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얘 직선 기울기는 지금 정해져 있죠? 이거 y는 하고 그려야 될 거 y는 하고 써볼게요. y는 하고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이게 C1 이게 C2 C1과는 만나고 C2랑은 안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작도를 했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이겠네? 얘랑 안 만나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프로 풀 수 있으면 그래프에서 바로 끝내면 되고요. 얘는 이걸로 봤을 때 어쨌든 여기 접할 때보다는 위에 있어야 하고요. C1의 위쪽 접할 때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를 구하면 여기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사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아니면 그럼 이거 식을 한번 마저 써볼게. C1과는 만나고 C2와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얘를 가져와서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솔루션 2는 그냥 바로 중심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하는 거야. 얘랑 요 사이의 거리 만나야 되니까 여기를 D1이라고 할게요. C1과 중심거리를 D1 그리고 C2와의 중심거리를 D2라고 할게요. 그러면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은 가능한 거예요. 물론 계산 좀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C1이랑 만나야 돼. 아까 그러면 D와 R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기억나나요? D1과 R의 반지름 1이죠? 1의 관계 만약에 봐봐 이렇게 됐어요. 안 만나면 D랑 R이랑 누가 더 큰 거야? D가 더 큰 거죠? 그럼 안 돼. 이렇게 되면 D랑 R이랑 어떤 건가요? 같은 거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 거야? R이 더 큰 거죠? 만나죠? 안 만나죠? 얘는 둘을 써주면 돼요. D랑 R이랑 어떻거나 같거나 누가 더 크면 R이 크면 그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D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접하거나 두 점을 만나거나 어쨌든 만나는 건 똑같으니까 이걸 만족하고 그리고 D2랑 R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요? 안 만나야 돼? C2랑은 D2가 R보다 어때야 될까?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오죠? 부등식 2개가 나오죠? 근데 이 문제 미정계에서 A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A에 대한 부등식, A에 대한 부등식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 연립부등식을 해주면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딱히 메리트를 볼 만한 건 없는데 알아두면 조금 편하긴 할 거예요. 모르겠으면 우리가 항상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무지성으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자, 밑줄 한 다음에 그림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그래프 위치 관계는 좀 간략화해서 써놓을까요? 간략화해서 야, 이거 지금 그림 이거 그리지 말고 내가 새로 그려줄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B1 그리고 여기가 B2 이런 식으로 생겨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D1은 R보다 작거나 같아요. D2는 R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림으로 한번 쟤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좀 주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고 너네가 계산을 이제 열심히 해보면 될 거야. 자, 원방이 세팅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차근차근, 어려운 거 당연해요. 차근차근 너네가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별 2개짜리 일단 넣어봅시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 갈게요. 따라하세요. 원위점과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 비슷한 거 저번 시간에 했어. 그 저번 시간에는 원 위점과 누구의 거리? 축이요. 원 위점과 밖에 점의 거리 최대 최소를 했었죠? 이번에는 원 위점과 점이 아니라 원 위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완전 그냥 거의 똑같은 건데? 얘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점과의 거리 최대 최소는 어디 지나틱 기준으로 관찰해라. 중심 연결한 다음에 중심거리 기울였고 요 점이 최소 거리인 P 스몰 m 그리고 여기서 쭉 연장해서 만날 때 이때가 최대 거리인 P 라지 m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어. 자, 직선과의 거리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 원위점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언제냐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돼. 이 직선을 떼굴떼굴 얘 막대기라 생각하고 떼굴떼굴 굴려서 처음 만날 때를 찾으면 돼요. 그럼 뭐 할 때일까? 접할 때인 상황이 돼요. 직관적으로 떼굴떼굴 굴려서 처음 만나는 게 이 접점이 되겠죠? 처음 만날 때가 가장 가까운 점이겠지. 왜냐면 우리가 수직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가까운 점은 따라하세요. 평행접선. 평행접선이 그려질 때가 최소거리인 거야. 뭐가 최소거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평행접선을 작도를 해주고 손의 말, 접선이니까 손의 말, 반지름 R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 중심거리 B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럼 최대거리는 이 D에서 마지막 만나는 거 떼굴떼굴 굴러가다 마지막 만나는 거는 마찬가지로 위쪽에 평행접선을 지날 때, 평행접선이 그려질 때 이때가 가장 거리가 멀 때일 거거든. 그래서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 직선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 요 점이 최소거리인 D 스몰 m 여기서 최대거리가 D 라지 m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P 스몰 m 여기가 P 라지 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P 라지 m까지 이 거리 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로 놨죠? D에다 뭐를 더해주면 반지름 R 더해주면 최대거리가 되고 최소거리는 이 중심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이게 최소거리니까 D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빨리 봐봐. 이게 다 이해했어? 괜찮아? 네, 쓰세요. 자,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실제 문제는 앞에 내용이랑 엮여서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과의 원위점과 직선의 거리, 원위점과 점과의 거리 둘 다 저 중심거리랑 관련이 있다 라는 거는 외워놔야 돼요. 쌤, 지금 파란색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저거 중심거리 D예요, D. 끊어줄래? 조용. 헤이, 이해되나요? 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진도요? 어떤 진도? 오늘 진도 아니면 이번 시험 기간 진도? 오늘 마지막. 아, 진짜요? 이게 원방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내신 대비를 들어갈 거고. 이것도 복습 다시 하죠. 네네. 총
처음부터 다시 해. 다 썼나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와, 영상! 찍었네. 언제 찍었지? 자, 봅시다. 야, 이거 무슨 형이라고 하죠? 일반형.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무슨 형을 바꿔주는 게 좋죠? 표준형. 표준형을 그려봤을 때 상황 관찰하기 좋겠지. 얘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충 드릴게요. 예시를 드릴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이 거리를 재봤더니 여기가 만약에 3.5 이렇게 나왔다 쳐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13.5라니까. 그럼 반지름 몇인지 체크해 봅시다. 이게 완전제곱식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되려면 상수가 뭐 필요하고요? 9 필요하죠? y에 대한 완전식 되려면 뭐 필요해요? 그러면 13, 13 더해주면은 반지름 몇인 거 알 수 있고 루트 13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13거죠. 여기가 루트 13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최소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최소 거리는 13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고 최대거리는 요 끝에 점일 테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그러면 뭐야? 2점일 때가 최대거리지. 그러면 한 6쯤일 때는 얘보다 어떨까 거리가? 좀 더 작겠죠? 그러면 13 마이너스 루트 13이랑 13 플러스 루트 13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위의 점들의 거리는 최소 거리보다는 크고 최대 거리보다는 작게 거리들이 막 나오겠죠. 손 내려보면은. 근데 거리가 정수인 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충 얘가 몇 점 몇인지를 보면 돼. 자, 얘가 루트 13이면 3보다 일단 크겠죠? 4보다는 어때요? 작죠? 대충 몇 점 몇이야? 16.x 이렇게 되겠죠? 자, 3점 몇 빼면은 대충 몇 점 몇? 9.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거리가 9점 몇일 때야? 그러면 점점점 멀어지다 보면 거리 몇인 게 처음 딱 정수인 게 나오고요? 10인 게 나오겠지. 근데 대칭이니까 여기서 10이었으면 그 대칭되는 요 시점에서도 거리가 몇이었겠네? 10, 10에서 10인 게 몇 개 나올 거고 두 개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야. 초록색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이쯤에 거리가 10인 게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가 16점 몇이니까 그 다음 점점 커지다 보면 거리 몇인 것도 나올 거고 11인 것도 나오겠죠? 그러다 그 다음 거리 몇인 애도 나올까? 12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수능을 내리면은. 그러다가 여기 중심에서 거리 13이니까 지름 양끝점에서도 거리가 몇이 나올까요? 13, 13 나오겠죠? 그 다음 14, 14, 15, 15, 16, 16 나오고 17 나왔나? 안 나와요. 그럼 점개수 몇 개인지 알겠어? 최소 거리가 대충 몇 점이야? 9점이야. 그럼 거리가 10인 게 몇 개가 있을 거고 점이? 2개. 하나, 둘 이렇게 대칭돼서 있겠죠? 그럼 거리 몇인 것도 2개? 11도 2개. 몇도 2개? 12, 13, 14, 15 몇 가지? 그러니까 2개 나오겠죠? 7개. 2배에서 몇 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힌트를 어떻게 써놨냐면요. 이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놓고 최소 거리만 하나 써줄게. 힌트로 최대 거리 쓰지 말고 반지름이 루트 14이니까 이것만 써놓읍시다. 여기는 13 마이너스 루트 13이고요. 얘가 약 9.x예요. 이렇게만 딱 써봅시다. 이 정도 힌트만 써놓고 나머지는 너네가 이게 뭐였지? 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받아쓰기 하는 건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뭐였지? 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네. 뭐라고? 14인 거 어떻게 하냐고요? 뭐야? 왜 거리 13?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예시. 갑자기 쓴 거야? 네. 아, 예시를 든 거구나. 예시를 든 거였어. 그러네. 실제 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쓰면 되겠죠? 저 13이에요? B인 줄 알고 B를 쓰는 그랬어요? 이거 내가 이 숫자 예시 든다는 게
반지름 길이 마치 얘를 똑같은 걸 써버렸네. 네, 이거 예시 들려고 했던 거구나. 네. 방법만 우리가 써놓고 실제 길이는 여기 그러면 13mm 아 실제 길이 계산해서 써줄 걸 그랬네. 너네 가세요 너네가. 네, 너네 가세요. 네. 방법은 알겠니 얘들아? 네. 자 1464번 이것도 뭐 봅시다. 세팅이 어떤 건지 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몇이죠? 와? 루트, 반지름 루트 2죠? 자 집중 반지름 루트 2는 1이 있고요. 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 위에 BC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 이 위에 점에서 이 두 점의 연결해서 정삼각형이 되게 작도를 하래요. 그때 넓이가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봐봐 이때 정삼각형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위점이 요 점이었으면 정삼각형이 좀 더 커지게 그려지겠죠? 이 점이었으면 좀 더 정삼각형 크게 뭐 이렇게 그려졌겠죠? 근데 어쨌든 전부 다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그러면 정삼각형은 전부 다 닮음이죠. 그러면 넓이가 제일 작을 때는 길이가 제일 짧을 때 상황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려줄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원 위점 손에 발 내릴게. 아니 요 점에다가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기를 여기 점과 이 위에 두 점으로 정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작도하는 방법은 손에 발 내려요. 왜냐면 정삼각형은 이등변의 한 종류니까. 그랬을 때 정삼각형이면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2대 루트 3이죠? 대충 60도 이렇게 작도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만약에 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라고 쳐보자. D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는 몇 D라고 쓰면 될까요? 3분의 D가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넓이 S는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1 루트 3분의 2D 높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이게 루트 3분의 D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넓이의 최대 최소.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얘 값이 변하죠? 누구 때문에 변하는 거지? D 때문에. D의 최대 최소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직선 도화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디 지날 때 기준으로 관찰하라고요? 원의 중심 지날 때 기준으로 이때랑 이때가 이때 삼각형이 제일 조그만 삼각형, 이때 삼각형이 제일 큰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 공식은 사실상 그러면 너네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힌트를 이렇게 써놓읍시다. 힌트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D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3분의 D 이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여기 2D 아니지 루트 3분의 2D 요렇게 써놓으면 너네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은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 모르겠지? 이따 질문할게요. 알았어요. 모르는 거 지금 질문하세요. 다른 애들 모를 거야.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볼래?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봅시다. 저 아직 못 그렸는데. 저런 안타깝네요.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D 루트 3분의 D D 요거 그렸어요. 요거 안 그렸어요. 그려주시고요. 이거는 큰 거는 그리는 거 안 했어? 조금 작은 것만 그리라고 준 거죠. 힘들어? 다음. 자, 지금 내가 다 안 풀어주고 힌트들만 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고민해야 되니까. 자, 별 두 개 일단 걸고요. 별두 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과의 접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원의 접선을 구해라. 그러면 봐봐. 여기가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1이라는 애가 있어. 쳐보세요. 여기서 접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1번 상황은 접점을 알 때요. 예를 들면 여기가 요 점이 루트 2, 아니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하면 이게 대입했을 때 1 되니까 위의 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접선 구해라 그러면은 이 접선 구하시오라고 하잖아. L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점을 알고 있죠. Y는 L 땡땡. Y는 M하고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하면은 이 점 지나는 직선인 거 됐죠? 그런 다음에 이 M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거나 아니면 B는 R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고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식들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작성할 수 있게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을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게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1번 상황이에요. 따라하세요. 접점을 알 때 만약에 원방이 주어지고요. 접점의 좌표를 알 때 접선 공식 막 계산하지 말고 바로 공식으로 써버리세요. 이게 접선 공식인 거야. 여기서는 점 공식이라고 부를게요. 따라하세요. 접점 공식. 줄임말이에요. 접점을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인 건데 줄여서 뭐라 부를 거라고요? 접점 공식. 왜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x-a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해서 정리를 모양을 최대한 예쁘게 정리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거 제곱이죠. 표준형에서 제곱이죠. 두 개로 분리해. 이렇게 분리해. 얘도 제곱이죠. 두 개를 분리해.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1차씩 두 개 곱해져서 x에 대한 몇 차? 2차. y에 대한 1차씩 두 개 곱해져서 y에 대한 몇 차? 그래서 x, y에 대한 2차에서 이게 원방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을 바꾸고 싶거든. 그럼 몇 차가 돼야 될까, 직선은? 1차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x-의 두 개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접점에 x좌표 있죠. 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x1 이렇게 딱 변하겠죠? 그럼 이제 x1은 이건 숫자잖아요. 좌표니까. 그럼 얘 상수항이 돼버려서 x에 대한 몇 차로 변해요? 1차로 변해요. 그리고 이 y좌표 그대로 가져와서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y1으로 y좌표 y1로 대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y에 대한 몇 차? 1차가 돼서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고 저게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왜요? 라고 물는다면 증명을 해서 아까 내가 써줬던 거 있죠? 기울기 m 놓고 작성한 다음에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이다 해서 정리해봤더니 모양이 너무 신기하게도 깔끔하게 예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자, 만약에 x제곱이 있다? 그럼 얘는요 x 곱하기 x로 분리를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그 접점의 좌표인 x 원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y제곱이 보인다 식에? 그러면 내가 y 곱하기 y로 분리한 다음에 하나만 y1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했던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요. 이렇게 봐요. 그 위에 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자, 집중. 자, 그때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이 n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원래 솔루션 1 이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해. 은호 직선 방정식 풀어줘. y는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m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이 원방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판별식 t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 점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몇이랑 똑같을 거다. 1. 그래서 여기서 지금 d는 0을 쓰거나 또는 스몰 d는 r 둘 중에 하나 풀이로 계산을 때려 박아야 돼. 개같이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솔루션 2는 따라하세요. 접점 공식. 접점 공식을 쓰면은 봐봐. 일단 접점을 알고 있죠? 그러면 x에 대한 몇 차? 2차지. 두 개를 분리해. x, y, y 이렇게. x제곱은 x 곱하기 x로 보고요. y제곱은 y 곱하기 y로 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이 좌표들을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x는 뭐로 바뀔까요? 루트 2분의 1 x 플러스 그 다음에요 루트 2분의 1 y는 1을 하면 그거 계산한 거랑 결과가 신기하게도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개꿀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만약에 표준형 상태에서 x-m제곱이다? 얘도 너무 다행히도 두 개로 분리해.
뒷면을 분리해. 하나만 내가 좌표를 대입해서 x1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정리해보니까 그렇더라. 자, 얘 같은 경우도 y-n, y-n 하나만 접점의 y좌표를 대입해서 1차로 만들어주면 접선 방정식이 되더라. 신기하더라. 자, 그럼 1차는 그냥 하지 마세요. 1차는 언제 쓰냐면 일반형에서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위에 점 몇 콤마 몇일까? 1, 0, 1,0 아이고 씨 x1, y1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접점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형 상태로 만들어서 접점 공식 작성하는 거. 두 번째는 일반형 상태로 바로 그냥 작성하는 거야. 여기 솔루션 1은 일반형 상태로 바로 쓰는 거. x 그 다음에 x1 이렇게 집어넣고요. x1, x 마이너스하고 얘가 2한 다음에 1차는 어떻게 하나요? 2분의 x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x랑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x1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쓰는 거 있고 솔루션 2 표준형 표준형을 바꾼 다음에 저기 두 개를 쓰는 게 있는데 웬만하면 표준형을 바꿔 쓰세요. 굳이 하나 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얘는 x-1의 제곱 y제곱 1 4 이렇게 났죠? 그런 다음에 얘 두 개죠. x-1 두 개가 있죠? 그런 다음에 x-1 x-1 y 4 이렇게 놓고 얘만 x1 y1 이렇게 바꾸는 게 왜 이렇게 줄어들어서 좋아요. 표준형 바꾸는 거 외울 필요 없죠? 일반형 한다고 식이 깔끔해지진 않거든. 표준형 바꾸고 계산하는 게 보통은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일단 내가 넣어놓긴 했는데 나는 잘 안 써. 나는 그냥 표준형 바꿔서 쓰는 편이고. 자, 이거는요 안 써도 되고요. 내가 왜 저 밑에 두 개는 안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몇 개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x제곱 플러스 우리 선행 안 한 친구들 위주로 내가 질문을 하고 볼게요. 얘가 있고요. 얘 접점이 루트 3,1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민지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뭐로 생각하고? 제곱이죠? 그럼 x 곱하기 x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의 x를 뭐로 대체한다고요? 접점에 x좌표.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루트 3? 아니지, 3에 대입한 게 아니라 들어봐. 제곱이죠? 몇 개를 분리하라고? 두 개. x, y 몇 개만 접점으로 바꾸라고요? 한 개만. 얘만 이렇게 대입하고 얘만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안 외워도 돼. 외우시면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증명 다 너네가 매번 연립해가지고 한 번씩 쓰던가 D는 R을 쓰면 돼. 그럼 다 나와요.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자, 그럼 불러주세요. 어떻게 돼요? 3 플러스는 4 1차식이죠? 직선 끝. 접선이 바로 나오는 거야. 너무 편하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얘 위에 점 그대로 평행이 보시겠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 똑같을 거야. 3 1 이 위에 점이고요. 여기서의 이거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가은아 할 수 있겠어 이거? 어떻게? 참고로 이건 중간과정 나중에는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중간과정까지 써봅시다. 이걸 두 개로 분리하라 그랬죠? 분리한 거 불러주세요. 곱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는 4 이렇게까지. 그런 다음에 x, y 하나에다가만 대입하라 그랬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네, 잠깐만요. 음악 잘 봐야 돼. 처음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고 이렇게 1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에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하면 xy에 대한 몇 차씩 그 적방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 상태면 뭐로 바꿔주고 표준형 바꿔서 공식을 쓰는 게 보통은 더 편하니까 외울 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시간 차이 얼마 안 나니까 표준형 바꾸는 거.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 따라하세요. 접점 공식. 접점 공식이고요. x-a의 제곱 y-도 안 적어도 돼요. 여기를 요거 1, 2, 4, 5번이랑 이 공식만 너희가 지금 써도 돼요. 나 이따가 너네 테스트 볼 거 써볼 테니까 쓰세요. 자, 이게 너네 구구단 처음 배웠을 때 생각 안 나죠? 너 맨날이라. 그때랑 똑같아. 처음 배우면 원래 당연히 낯설고요. 복잡하고.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그냥 진짜 스포자 되는 거고 꾸역꾸역 밀어붙여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기울기 공식. 지금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접점 공식. 아마 우리 별표 안 하지. 2번이 기울기 공식이에요. 자, 기울기 공식 증명하는 방법인데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얘는 접점을 알 때 접점 공식 바로 써버린 거고 기울기를 알 때는 기울기 공식을 써요. 자, 예시를 먼저 보여주고 저기다 일반화를 해볼게. 자, 예를 들면요. 이거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놓고요. 이 접선이 무수히 많이 그려질 거예요. 엄청 많겠지, 접선? 되게 많겠지? 그 중에 기울기가 2인 접방 구하세요. 이런 거야. 기울기가 2인 접방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몇 개 나올까? 기울기 2인 게? 무조건 위아래로 2개 나오겠죠? 이렇게 2개 나오겠죠? 얘들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리는 다 무조건 증명이야. 기울기 2인 직선이니까 내가 방정식을 세운다면 y는 하나 뭐라 세우면 될까요? 2x하고 y절편 알아볼라. 이렇게 나.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건 간단하게 증명해볼까?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이거 일당원에서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얘랑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몇과 같다. 2가 같다 하면은 이거 넘겨서 2x-y 플러스 n은 0이라는 직방과 중심 몇 콤마면? 0,0. d 바로 넣읍시다. d는 어떻게 되죠? 루트 5분의 이렇게 되겠죠? 루트 4, 1이 루트 5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몇이다? 반지름 2다. 그러면 넘기면 2루트 5 가서 n은 뿔마 루트 5다. 그래서 얘는요. 얘는 n, y는 2x하고 이제 y절편이 결정이 된 거야. 뿔마 루트 5라고 그랬죠? 얘는 루트 5일까 마이너스 루트 5일까 y절편이? 누가 y절편 더 크겠어요? 왼쪽이 더 크겠죠? 그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얘는요? y는 2x 하나 플러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증명하기 귀찮으니까. 고맙습니다. 2루트. 맞아요. 땡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유도하는 게 귀찮으니까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해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항상 일단 중심이 0,0일 때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y는 mx 한 다음에 m이 2인 상태였죠? 몇으로 줄지 몰라. 숫자로 준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mx하고 뿔마 2개 나오는 거 알았죠?
여기 하나 있지만 이쪽에 하나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뿔마하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항상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푼 거냐면은 간단하게만 보여주면 얘 지금 증명한 거랑 똑같아요.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이때 y절편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아까 우리 y절편 결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와 0,0 사이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0,0 그럼 거리 b는 하면 뭐가 되죠? m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씌워주고 분의 절대값 n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반지름 뭐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은 n은 하고 뿔마 루트 r 루트 n제곱 플러스 넘기고 절대값을 뿔마로 바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자리에 이렇게 r 루트 n제곱 플러스를 대입하면 항상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어디 부분이 좀 이해 안 돼? 복잡해.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거야. 과정이 복잡하니까.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자. 엮고마요. 반지름 3인 직선이다 칩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을 구해라. 접선 몇 개 나올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접선? 2개 나오겠죠? 2개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따라하세요. 기울기를 알 때 1번은 접점을 알고 있을 때야. x1, y1에서 그었을 때 이거고,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인 거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기울기 공식. 그럼 바로씩 작성할 수 있어야 돼. y는 저식 봐봐. m 자리에 몇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x 하나 뿔마 r 루트니까 여기서 r이 몇인 상황이죠? 3 루트하고 여기는 누구 자리? m제곱 플러스 1죠. m이 몇이었죠? 마이너스 2니까 4 플러스 1에서 루트. 이렇게 바로 지금 우리가 연립하고 뭐 할 필요 없이 바로 공식으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아니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봐봐 0,0이었을 때 접선이 나왔겠지. 근데 A, B인데요 하잖아? 그러면 예시부터 들어줄까? 아니 1,2인데요? 1,2일 때 기울기 2인데요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기울기 공식은 어디일 때밖에 못 쓴다고요? 중심이? 여기 봐. 원점일 때밖에 못 써. 평행이동을 얘네 둘 같이 평행이동 시킬게. 왼쪽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 아래로 얼만큼? 이렇게 내려. 그런 다음에 그러면 0,0로 되겠죠 얘가.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다 원 그리고 여기서 접선이 있고요. 그럼 얘 공식 쓸 수 있겠죠? y는 mx 뿔마 r 루트 n제곱 플러스 쓸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얘 구했지? 다시 평행이동 시키세요. 이만큼 올리고 1만큼 옮겨서 다시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중심이 원점일 때의 그 기울기를 구해놓고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와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요 y는 m하고 x-a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한 거냐면 여기가 0,0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쳐보세요. 그럼 얘 땡땡 하면은 이 L1이라고 할게요. L1은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심이 0,0이 아니라 평행이동이에요. a만큼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면 이게 L2라면 기울기 똑같게 하고 그러면 원이 이렇게 평행이동 된 것처럼 얘 접선도 같이 평행이동이 똑같이 됐겠죠?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됐겠지?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키게 되는 거야. L2는 y는 하고 m 자리에 x-하고 a 평행이동 방향 플러스 얘 그대로 있고 플러스 B를 해주면 되겠죠? 뿔마 루트 r m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저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평행이동을 이용한다. 가나 문제가 선 넘었어? 예시 하나만 딱 해볼게요. 민재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이거 공식 일단 냅두고요. 자, 그러면 예시 하나를 들어보세요. 민재랑 은호랑 강한이 특히 잘 들어보세요. 딴 친구도 잘 보고. 자, 보세요. 문제는 원하는 게 뭐냐면 3,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기울기 1인 접선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따라하세요. 기울기를 알 때 때는 기울기 공식을 쓸 거거든. 근데 기울기 공식은 원의 중심이 어디일 때밖에 못 쓴다고? 그럼 내가 원점으로 다시 평행이동 시킬게요. 그때 기울기 1이면은 그럼 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 얘를 먼저 구합시다. 자, 그러면 공식 바로 써봅시다. 이게 L1, 이게 L 평행이동 되는 L2라고 할게요. 자, L2는 가은아 공식 쓸 수 있어? 이 공식만 그대로 쓰면 돼요. 반지름은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 공식 그대로 그렸어요. Y는 하고 지금 M은 문제에서 알려준 기울기예요. 기울기 몇이죠? 기울기 여기 1이에요. 그럼 그냥 X 이렇게 되는 1X 이렇게 되는 거죠. 뿔만 한 다음에 R이 몇인데요 지금? 2니까 2 루트하고 1 더하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L2 구했지? 그 평행이동 한 게 L1이라는 거예요. 그럼 L1 뺄 때 얘를 지금 몇 옮기면은 2원이 될까요? 3, 5. 그럼 L2가 L1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요 점이 되려면 3, 5만큼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될 거라는 얘기지. 얘 평행이동 시키는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도형의 이동이라 잘 모르나? 이거는 너네가 그냥 정석대로만 풀었으면은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음 단원에 배운 내용이야. 도형의 이동. 자, 예를 들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는 거지 얘들아? 3. 그러면 따라하세요.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저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올라가는 거죠? 따라하세요. y 대신 y 마이너스 5. 이거는 뒤에 내용이야. 선행 안 했으면 모를 수 있어. 은호랑 민재도 보세요. 미리 알아놓으면 좀 편하니까 이거는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y축 방향으로 얼마큼 갔다고요? 5. 그럼 따라하세요. y 대신 y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y 자리에 y 마이너스 5를 대체하는 거야. 이렇게. 는하고 x 대신 뭘 대입하면 된다고요? x 마이너스 3. 그러면 x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우리가 따라하세요. y는 라우스는 좋은 표현이거든. 그래서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 플러스 5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하는 사람 이렇게 쓰세요. y 마이너스 b는 m 하고 x 마이너스 a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여기 지금 평행이동을 했다는 의미인 거죠. x축 방향 a,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의미니까 외우시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이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어? 자, 요것만 하고 잠깐 일단 쉴게요. 문제 가기 전에. 자, 따라하세요. 밖에서 그린 접선. 밖에점을 주어주고 내가 이 원에서 몇 콤마 몇에서 접선을 그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솔루션 1을 써요. 근데 언제 솔루션 2를 쓰냐? 밖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두 개가 그어졌고 이 두 기울기에 합이나 곱이다 차를 구해라 하는 솔루션 2를 보통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웬만하면 이거 솔루션 1을 쓴다 생각하면 돼. 밖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다가 어디서 그었냐면요, 밖에점 대충하면 5,4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런 거. 접방 구하세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대충 그려봐. 0,0 반지름이 그리고 5,3 대충 뭐 이런 느낌?
여기 접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2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두 적방구가 세워야 되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밖에점을 알려주고 밖에점 5,4.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지난 점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죠? y는 m 한 다음에 플러스 이거 아무리 아까 극선 내가 그 선이라서 넘기고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근데 얘가 중심거리가 뭐랑 똑같을 거니까 반지름 똑같을 거니까 그럼 내가 m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솔루션 1이에요. C, D 밖에점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 작성을 했죠? 작성한 게 이거 작성했죠? 밖에점 지나고 기울기 m 작성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중심거리와 반지름이 어떻다? 같다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5m은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거랑 원의 중심 몇 콤마면? 0,0 중심거리가 반지름과 어때야 접하는 거다? 같다. 그럼 D는 하고 쓸게요. D는 하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대입하면 xy가 날라가죠? 절대값 4 마이너스 5m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반지름 몇과 같을 거다? 이렇게 해주면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그러면 풀면 이 두 기울기가 나오니까 기울기 결정되면 직선도 결정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분의 합과 곱이나 차를 물어봤다? 그럼 굳이 m을 안 구해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m에 대한 2차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할 거라면 이렇게 귀찮게 작성한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것보다 솔루션 2는 뭐냐면요 그냥 바로 기울기 공식을 작성해 버리는 거야.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울기 공식 해가지고 이게 솔루션 1이고요 솔루션 2는요 바로 다짜고짜요. y는 m, x, 플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작성을 해. 그런 다음에 이게 5,4를 지나야만 하죠? 기울기 공식 작성한 다음에 밖에점을 대입할 거야. 바로 밖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요. 그러면 뭐는 하고 쓸 수 있죠? 4는 한 다음에 5m 플러스 플마 반지름 몇이니까? 2 루트하고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루트만 남고 싹 다 넘기나 양면 제곱하면 m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나오니까 거기서 근과 계수관계 쓰는 게 좀 더 빨라요. 밖에서 그런 두 접선의 기울기에 합 또는 곱 또는 차를 물어봤다? 그러면 솔루션 1이 정석인데 서술형에서 솔루션 1 쓰면 돼요. 근데 기울기 합곱 차를 물어볼 때는 솔루션 2로 m에 대한 2차식 작성한 다음에 근과 계수관계를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용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써놓고 이거 이따가 문제 보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봅시다. 오늘까지 하면 얘네는 내가 어려운 별 2개짜리는 일단 다 뺄 거니까 그럼 빼고 중난이도 상난이도 그리고 별 하나짜리 이 정도는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개념만 하고 바로 들어가면 사실 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 이번 숙제까지만 딱 넘어가고 그 뒤로